안녕하세요. 호주부동산 모니카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MJ입니다. 오늘은 좀 제가 아무런 대본을 준비하지 않고 좀 편하게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누고 싶냐면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손님들이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하우스가 아파트보다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 많은 부동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우스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손님한테 좋고 아파트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손님한테 좋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우스가 이제 하우스의 장점과 단점, 아파트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을 봤을 때, 뭐 사는 사람으로 관점은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뤘으니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 투자자의 관점을 한번 봐볼게요. 투자자의 관점으로 하우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1년 동안 이제 유지 비용, 이제 아파트가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1년 동안 내는 비용이 하우스보다 아파트가 더 비쌀 것이다 생각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우스를 안 사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우스가 1년에 내는 유지비가 대략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1밀리언짜리 하우스면 대략적으로 1년에 내는 게 10,000불 정도 나와요. 10,000불에서 20,000불, 1에서 2%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략적인 유지비용, 그러니까 수리비용. 집이 예를 들어 뭐 지붕이 망가졌다거나 아니면 뭐 물이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가 뭐 빠져가지고 고쳐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중고 하우스에서는 유지 비용이 거의 무조건 발생을 해요. 없을 수가 없죠.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없을 수가 없죠. 왜냐면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니까 비도 막 오고 우박도 내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집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집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이 있어요. 화재 보험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집에 관련된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내셔야 됩니다. 그 보험도 1년에 싸지 않아요. 예. 그리고 렌트 텍스가 있습니다. 렌트 텍스 같은 경우는 땅값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1년에 한 2,000불 정도 나가요. 2,000에서 뭐 3,000, 4,000, 비싸면 5,000 정도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1년에 내야 되는 유지 비용이 아파트보다 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카운슬비도 있고 그런 그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1년에 내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야 되는 게 아주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야 될 게 처음에 내야 되는 거 빼면은 낼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굉장히 편하죠. 뭐 수리할 게 없으니까 사실 중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발생은 합니다. 수도관이 뭐 그래서 사시기 전에 꼭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아니면 뭐 물이 안 나온다거나 뭐 그런 등등이 발생하면은 수리를 하셔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하우스보다는 좀 싼 편이긴 해요. 하지만 1년에 내는 유지 비용이 하우스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쌀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하우스가 당연히 이제 렌트비 있잖아요. 임대수익. 임대수익 같은 경우가 아파트랑은 거의 1.8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70만 불, 70만 불의 이제 하우스와 아파트를 비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70만 불짜리 아파트 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략 렌트비가 450에서 500 정도 받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900불 정도 받습니다. 시티 같은 경우 멜번에서. 그것도 이제 좀 다르긴 한데 위치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를 줄 때 대략적으로 부동산에 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위치라는 게 있으니까 그 위치를 광고를 해야 사람들이 봅니다. 예를 들어 리얼레스닷컴이나 뭐 이런 데서 광고를 해야지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티 아파트, 멜번 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지금까지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뭐 웹사이트 같은 데 올려도 되고 뭐 카톡 오픈 챗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사이트 같은지 친구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이제 집을 구한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누군가 저한테 한번 물어봐요. 너는 영끌에서 하우스 살래? 아파트 살래?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무조건 아파트를 삽니다. 투자자로서는. 왜냐하면 하우스는 위험해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영끌에서 샀는데 만약에 제가 뭐 매달 버는 돈이 갑자기 뭐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뭐 공실이 발생했다거나 이러면 저는 이자가 뭐 한 2,500불 막 나갈 텐데 2,500불 정도 나갈 텐데 그 이자를 낼 만한 그게 없으면 제가 팔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손님 한 분이랑 이제 계속 대화 나누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2, 3년 전에 70만 불짜리 중고 하우스를 샀어요. 사람들 말 듣고. 영끌에 샀습니다. 그때 투자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영끌에 샀는데 거기가 이제 공실은 다행히도 발생하지 않는데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계속 유지 비용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저번 달에 뭐 지붕을 수리했는데 8,000불을 달라고 했다더라고요. 핸디맨이. 그리고 뭐 3달 전에 뭐 수도관을 수리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우박을 내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될까요? 제 돈에서밖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디서 그 돈을 뭐 빌릴 수도 없고 그런 유지 비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를 살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절대 영끌에 사시면 안 돼요. 하우스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우스를 그래서 들어가야 되냐? 거주하는 사람. 예를 들어 내가 영끌에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산다, 내가 여기 살 거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하실만 해요. 왜냐면 뭐 컴플레인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집에 내가 뭐 잠깐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지 컴플레인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그래 고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내가 누구를 그러니까 인차인을 내가 거기 렌트 주고 있는 사람 쓰는 것보다는 마음이 훨씬 편하죠. 이제 제 집이니까. 그리고 중고집은 이제 레노베이션 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거기 살면서 그냥 집을 좀 수리하고 남는 시간에 이제 마당도 좀 꾸미고 좀 치우고 시간 되면은 뒤뜰에 뭘 짓는다던가 레노베이션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자본 가치는 하우스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네, 자본 가치는 무조건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자본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나는 견딜 수 있다. 내가 뭐 1년 동안 사람이 안 들어와도 난 견딜 수 있다. 그런 자본이 있으면은 중고집을 사셔도 전혀 못 망합니다. 그것도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캐시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융자로 사야 되고 소위 말하는 영끌이죠. 소위 말하는 영끌인데 그 융자로 사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파트가 전 좋다고 봅니다. 예, 이유로서는 이제 계산을 제가 이제 해서 이게 이제 자료 화면을 제가 띄어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여기 한번 집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고 자료로 지금 바로 뜨게끔 해볼게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가상의 인물 김민수 씨를 잡아봤습니다. 이분은 연봉 10만 불이 있고요. 세전이고 2만 5천 불 정도의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후 7만 5천 불 정도가 됩니다. 통장에는 지금 16만 불이 있어요. 이분이 투자용 집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김민수 분이 8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개는 아파트고 한 개는 하우스인데 이걸 좀 비교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스탬프 듀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뺐고요. 구매 가격이 이제 80만 불이고 융자 금액은 여기서 80%를 받고 20%는 캐시로 넣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 6%로 계산을 해서 연간 융자 이자는 36,000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이제 내야 되는 돈, 코스트죠. 연간 운영 비용, 관리세, 유지 보수 등 하면 8,000불, 연간 재산세, 랜드텍스 하면 4,000불, 그래서 융자 플러스 이제 관리세, 유지 보수, 랜드텍스, 재산세 등등등 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48,000불 정도의 코스트가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주당 임대 수익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지금 2베드 2베스 같은 경우는 950불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멜번에서. 그러면 월 임대 수익은 대략적으로 4,100불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연간으로 하면은 대략 49,400불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우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우스는 연간 운영 비용 및 유지 보수는 대략 12,000불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제 1에서 2% 사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연간 재산세나 랜드텍스 보험 같은 경우는 8,000불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총 연간 나가는 돈은 56,000불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당 임대 수익은 대략적으로 80만 불 정도 하는 하우스는 500불 정도 나옵니다. 주당. 그러면 월 임대 수익이 약 2,166불, 그리고 연간 임대 수익 이걸 12로 곱한 거는 26,000불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코스트, 이제 연간 나가는 돈에서 순이익을 빼면은 3만 불 정도가 순손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기어링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만 두 개가 뭐 같다고 해볼게요. 사실 아파트가 좀 많은 경우가 많은데 훨씬 많거든요. 아파트가 왜냐면 감가상각이 굉장히 커가지고. 근데 뭐 두 개 동일하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동일하다고 치면은 이게 굉장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총 실질적 이득은 11,000불에서 1,400불을 더한 12,400불 정도의 이득이 매년 나옵니다. 네, 하우스 같은 경우는 3만 불 앞에서 손해본 거에서 11,000불 더한 금액이 나면은 이제 19,000불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우스는 당연히 아파트보다 연간 자본 가치가 아파트보다 더 많이 상승을 하죠. 하우스 같은 경우는 땅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우스 같은 경우는 매년 손해가 나옵니다. 19,000불 정도의 손해가 매년 발생을 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득은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손해가 나오는데 이거를 견딜 수가 없으면 팔아야 돼요. 내가 만약 연간 뭐 19,000불 정도의 돈이 어디 나올 데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긴 했어요. 대략적으로 하긴 했는데 대략적으로 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우스의 코스트가 이제 투자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하지만 이걸 만약 견딘다면, 내가 만약에 5년에서 10년 정도 견딜 수 있다면 이 자본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한 이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한 10몇 년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랑 하우스 가격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 60만 불 뭐 이렇게 해서 비슷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뭐 당연히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렇겠죠.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공급이 많이 늘어났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아파트의 공급이 이 정도로 늘어날 수 있느냐? 저는 조금 많이 힘들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게 그때 10년 전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우스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전이랑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의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보시면 하우스와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고 이제 하우스를 살 수 없는 가격까지 돼버렸어요.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예전에 그거를 비교를 하지 마시고, 왜냐면 예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지금부터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이랑 동일시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아파트는 어떤 사람들한테 좋냐? 아파트는 솔직히 말해 절세하는 분한테 너무 좋습니다. 절세하는 사람한테 감가상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기어링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세미나 때도 많이 얘기했고 여기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아시는 분들한테는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세금이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세금이 거의 1년에 3만 불 정도로 아낍니다. 그렇게 해서 뭐 5년이면 얼마죠? 5년만 해도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3만 불 정도를 세금으로 아껴요. 그냥 하나 아파트로. 그게 감가상각 때문이에요. 감가상각. 요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융자하시는 분들이냐 아니면 좀 그쪽의 전문가분들한테 들어보셔야 되는데 세금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중고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가 감가상각이 좀 거의 2배, 3배 이렇게 돼가지고 좀 커요. 감가상각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우스가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들한테 하우스가 좋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떤 분한테는 아파트가 좋을 수 있고 어떤 분한테는 하우스가 좋을 수 있고
그분의 재정 상황 그리고 치는 세금 이런 거에 따라 천지만별입니다. 그래서 꼭 융자 전문가분 혹은 이제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우스는 내가 자본 이득을 보겠다. 내가 이걸 5년 후, 10년 후에 이쿼티를 이용해서 하나를 더 산다던가 아니면은 10년 후에 팔아서 뭐 그 자본 이득으로 뭐 다른 걸 한다던가 이런 분들한테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끌에서 집을 사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드립니다. 왜냐면 샀다가 2년 만에 팔면은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집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집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보셔야 가치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보시면은 나중에 파실 때도 처음에 스탬프 듀티도 내셔야 되잖아요. 자기 집이 아니면 스탬프 듀티도 내셔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영끌에서 아파트 산다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금리는 내려갈 거잖아요. 금리는 이제 내려갈 거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렌트비는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렌트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물가는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렌트비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 좋냐면 아까 세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1년에 얼마 세금 낸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플렉시블하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절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대 수익 같은 경우도 식당처럼 이제 캐시로 받아서 좀 절세의 이득을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뭐 친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너라면 영끌에서 뭘 사겠니?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아파트 삽니다. 영끌에서라도 아파트를 사요. 내가 내는 융자의 금액보다는 이득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영끌에서는 하우스는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무섭잖아. 집이 어떻게 되면 어떡해. 예, 그거를 감당할 재력이 없기 때문에 영끌에서는 하우스는 절대 사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면 영끌에서 어디서 살래 너가? 그러면 저는 하우스를 들어가서 살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한 5년만 견디자라는 마음으로 하우스를 이제 영끌에 살 것 같습니다. 들어간다면 투자자의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산다면. 그래서 주위 사람 말은 제가 주위 사람 말 듣다가 옛날에 이제 비즈니스를 꽤 오래 했을 때 주위 사람 말 듣다가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뭐 바빠서 뭐 이것저것 못 보는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연구하고 본인이 찾아서 본인이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호주 뉴스를 많이 나누고 있고 여기서는 활발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방들 보면은 굉장히 침묵을 많이 하는데 저희 방은 저는 침묵하지 않고 저희는 침묵 위주가 아니라 이제 정보 공유방이라서 정보만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저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시고 함께 참여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